죄송한데 이 영상 이렇게 드리는 거는 영어 초고수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예비 중1, 중1 그리고 이제 영어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초고수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한 가지 말씀드렸고. 안녕하세요. 어제 비동사 관련 영상 보고 오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테마 두 번째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강조했던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영어에서 동사와 전치사를 보시면 질문 던져주세요 였습니다. 뭐라고요? 동사와 전치사를 보면 질문 던져주세요 였습니다. 그러면 동사에서 해석하고 질문 던졌어. 떠오르는 질문 던졌어. 그럼 답변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꼬꼬무 영상 준비하려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는 동사 가져봤는데요. 물론 영어로 썼다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편의상 한국말 쓴 겁니다. 여러분, 가다, go가 되겠죠. 그러면 가다 또는 뭐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하고 논리적으로 그냥 바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갔대요. 뭐가 떠오르세요? 어디로 갔어? 왜 갔어? 누구랑 갔어? 언제 갔어? 뭐 타고 갔어? 또 뭐로써 갔어? 자연스럽게 이 가다라는 동사하고 어울리죠. 연상질문이 떠오르죠. 영어 특징이 뭐라고요? 동사를 해석하고 나면 연상질문이 떠오른다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런 동사는 어떠세요? 비동사 뜻 세 번째 했는데 존재하다, 있다였잖아요. 그러면 나는 있어, 뭐 존재해. 존재는 조금 약간 고차원적인 느낌이. 나는 있어. 그러면 누구랑 있어? 왜 있어? 어디서 있었어? 언제 있었어? 자연스럽죠? 이 동사만 해석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연상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영어 동사의 특징이라고요. 그 다음 동사 뭐 몇만 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몇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많죠. 99.99%잖아요. 무엇 하다 이런 거요? 그럼 무슨 질문 떠오르세요? 저는 이거 먼저 떠오르는데 물론 여기 있는 거, 여기 윗부분이요. 여기 있는 거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헷갈리시면 제가 고정시켜 드릴게요. 뭐뭐 하다, 한다, 했다 이러면요. 영순위로 무엇을, 누구를 뭐 이렇게 먼저 떠오르세요. 영순위로.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 떠오르시면 그 다음에 영작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런 동사 어떠세요? 주다요. 뭐 어려운 말로 뭐 어렵지도 않지만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뭐 가르쳐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뭐 이런 거요. 주다로 끝나는 동사요. 그러면 물론 위에 있는 또는 뭐 이런 거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먼저 쓰시면 안 돼요. 먼저 영순위로 쓰셔야 될 게 뭐냐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줬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 질문을 먼저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을 요거를 저는 아이들에게 영작할 때 핵심 질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핵심 질문이요. 머릿속에서 동사 해석하고 나서 떠오르는 핵심 질문. 반드시 영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질문. 그럼 질문을 던졌어. 그럼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답변을 누가 해주냐? 이 세 놈에 대한 답변은 명사가 해줍니다. 누가 해준다고요? 명사가 해준다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이외의 것들 있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질문이라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추가 질문이라고요. 추가 질문. 그럼 추가 질문의 정의는 뭐냐? 핵심 질문을 떠올리시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잡다한 여러 가지들 나머지 것들 질문이요. 그거를 저는 추가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추가 질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갈라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는요. 우리 육하원칙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서 누가 하고 무엇을 제외하고 이거 제가 임의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장입니다. 자의적인 거예요. 얘를 제외하고 떠오르는 단순 육하원칙 추가 질문이라고 하고 여기 보세요. 조금 결이 달라요. 뭐 하려고 뭐 했음에도 뭐 하면 뭐 해서 뭐가 들어갔어요? 동사가 들어갔죠. 동작이요. 그래서 얘네는 동사 또는 동작이 들어간 추가 질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랑 영작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영작하기 위해서 뭔가 용어 통일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추가 질문들
질문, 그래 어떤 동사 던졌더니 해석했더니 그래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더라. 그러면 질문 떠올랐으면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가르쳐드릴 단계네요. 자, 뭐냐면 이 단순 육하원칙 추가 질문이라고 했죠. 얘네들의 답변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거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질문일 뿐인 거예요. 어떤 동사를 해석하고 나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질문일 뿐이라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답변을 얘네들은 전치사구가 해준다고요. 누가 해준다고요? 전치사구가 해준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엄밀히 말하면 세 개가 아니고 두 개죠. 얘네들에 대한 답변은 명사가 해주고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가 질문, 단순 육하 원칙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치사구가 해준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가다라고 동사 해석한 다음에 질문이 어디로 가다, 뭐 왜 가다, 누구랑 가다 떠올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어디로 가다? To Japan. 일본으로 가다. 지금 누가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는데 질문이 누가 답변을 해줘요? 가다 다음에 전치사구 To Japan. 그 다음에 누구랑 갔냐? 머릿속으로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with my son. 내 아들이랑 갔다. 누가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냐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치사구가 해주고 있다고요. 전치사구가. 그 다음에 뭐 타고 갔냐? 어떻게 타고 갔냐? 아니 어떻게 타고 갔냐? 네 어떻게 갔냐? by plane. 비행기 타고 갔다. 지금 누가 이러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추가 질문, 단순 육하 원칙 추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고 무엇을 제외한 전치사구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로서 갔냐? 뭐 또 왜 갔냐? 일 수 있는데 기분 전환으로 갔다 for a change. 전치사구가 해주고 있잖아요. 되셨죠? 단순 육하 원칙 추가 질문은 답변을 누가 해준다? 전치사구가 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동작이 들어간 추가 질문이라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얘는요 나중에 할 건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런 말 들은 적 있어? 라는 거요. 투부정사가 답변을 해준다.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동사가 녹아든 추가 질문 그 예문 가져왔는데요. 잠깐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여러분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이 필요해가지고 핵심 질문까지 명사와 대명사로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추가 질문들이 여러 개 떠오를 수 있잖아요. 단순 육하원칙 추가 질문도 떠오를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동사가 녹아져 있는 추가 질문도 뒤범벅거려가지고서는 저기 떠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 물론 핵심 질문 먼저 해결하시고 핵심 질문 하시고 뒤에 나오게 되는 추가 질문 두고 갈래 있잖아요. 얘를 뒤범벅 됐을 때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거 차곡차곡 말씀하시면 돼요. 단순 육하 원칙 추가 질문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문장 전체의 밸런스를 깨지 않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요. 이런 질문 떠오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 떠오를 때 결론부터 갑니다. 앞으로 영작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회화까지 이제 진일보 계속 하실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때 문장에서 밸런스를 깨치지 않는 이상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to 동사 원형 이놈을 애용해 주세요. 이놈이 이 7가지의 뜻을 다 커버합니다. 아주 가성비 좋은 놈이죠. 되시죠? 이 7개의 질문이 떠오르시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있어요?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본동사, 어떤 본동사를, 그러니까 동사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싶으실 때, 그 다음에 뭐 해서, 뭐 하면,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걸 보아하니까, 뭐 하기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랑 이제 영작 계속 하시다 보면은요. 자, 간단하게 예문 한 문장씩 가져왔거든요. 자,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동작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잖아요. 동작이 들어간 추가 질문은 위치가 주어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주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온다는 게 아니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 동사 핵심 질문까지 한 다음에 저 뒤쪽으로 원래 하던 문장 어순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문장 앞에 주어 앞에 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예문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문장을 쭉 주어 동사 핵심 질문까지 말씀하시고 나가지고 뭐 단순 육하 원칙까지 있으면 뭐 쭉 하시다가 갑자기 문장의 밸런스, 내용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가운데서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 떠올리시라? to 쓰고 동사 원형 쓰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해볼게요. 나는 공부했어. 어떻게? 열심히.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잖아요. 내용 밸런스를 해치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얻으려고, 따려고. To get a good score. 아주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떠오르죠? 그러면 to 쓰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의 핵심을 담은 동사
그 뒤에 이어 쓰시고 또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뭘 따려고? 좋은 성적을 따려고. 이렇게요. 되실까요? 자, 그럼 나는 깼어. 잠에서 깼어. 잠에서 깼어.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까지 어떤 본동사를 하고 나서 그 본동사의 결과까지 조금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제한적이긴 한데 그때도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시는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잠에서 깼는데 깼어. 오케이. 본동사 이게 본동사잖아요. 주어 다음에 본동사 오니까 하고 나서 그 결과까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to 쓰고 동사 원형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발견했어. 뭐를? 내 자신이 어떻다는 걸 발견했는데 유명하게 됐다는 걸 발견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뭐 해서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는 매우 슬펐어. 뭐 해서 왜도 되긴 하는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 해서 동작이 들어갔잖아요. 뭐 해서 봐서 무엇을 봐서 부상당한 군인을 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충분히 이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렇게 매칭이 내용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가운데서 뭐 해서라고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얘 떠올리시라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뭐 하면 이라고 떠올 때도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 앞에 올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뒷부분에 근데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 하면?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어디서? 저쪽 코너에서 너는 찾을 수 있을 거야. 뭐를? 네가 찾고자 했던 그 건물을. 물론 이 부분 있잖아요. 원래 어순이 뭐예요? 우리 지금 기초로 배우고 있는 게 주어, 동사, 핵심 질문, 그 다음에 추가 질문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뚝 떼다가 이 뒷부분에다가 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 뭐 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질문 어떤 문장 가운데서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건 역시 앞에 썼잖아요. 뒷부분에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to do his best.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어 갑니다. 그는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어디에서 망했어요? 그의 수학시험에서 망했어요. 이렇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뒤에 와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하는 걸 보아하니까 어떤 문장에서는 이런 질문 떠올 수 있다니까요. 그 종류가 간단하게 지금 예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녀는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동사 파트에서 이제 할 겁니다. 그녀는 친절함에 틀림없어요. 딱 보니까요. 딱 보니까요. 뭐 하는 걸 보니까요? 돕는 걸 보아하니까요. 누구를 돕는 걸 보아하니까요? 그 가난한 소년을 돕는 걸 보아하니까요. 충분히 이 앞에 주어 동사 부분하고 아름답게 내용상 밸런스를 깨치지 않는 질문이잖아요. 네. 이때도 이 친구를 떠올려 달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뭐 하기에 자, 갑니다. 그 물은 깨끗해요. 뭐 하기에? 마시기에 깨끗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어떤 문장 가운데서 각각 어울리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 7가지죠. 우리나라 말로는 7가지로 나뉘었지만 영어로는 단 하나로 퉁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 지점에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시고 계속 영작을 이어나가시고 그게 훈련이 잘 되시면 이제 입으로 발화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이제 정리해서 간단한 예문 설명드린다고 시간이 많이 됐지. 앞으로 영작하시다가 이제 문장을 제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질문이 또한 주어 동사 그 동사하고 밀접하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연상 질문이 되면 얘를 떠오르시라고요. 지금 영작할 때 아주 가성비 좋은 놈 말씀드린 거예요. 이 7가지를 한 번에 커버하거든요. 자, 근데 하나만 더. 가령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부정에서 뭐 안 하려고 뭐 안 하기 위해서, 물론 밑에 것도 다 당연히 같은 결로 뭐 안 하기 위해서 만약에 부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not을 쓰시는 겁니다. not to 동사 원형이요.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to 동사 원형 앞에다가 not을 쓰신다고요. 조금 더 세게 하면은 never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never.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not 또는 never 써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부정하면서 하는 질문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자, 이거 꼭 영작과 나중에 말하기 할 때 그 내용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가운데서 떠올렸을 때 이 친구를 떠올려달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 무엇을 누구를 얘네는 핵심 질문이에요. 핵심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 어디로는요? 추가 질문이에요. 이 가다라는 거하고 연관되는 같은 을을이어도 얘는 어디를이에요. 얘는 무엇을 누구를이고요. 얘는 핵심 질문이고요. 얘는 추가 질문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핵심 질문에도 누구에게 있죠? 근데 추가 질문이라고 이렇게 마운데리 써놓은 데에서도 누구에게가 있잖아요. 다릅니다. 어떨 때 핵심 질문이 되고 어떨 때 추가 질문이 되느냐는 동사에 의해서 갈려요. 동사가 수요 동사면 누구에게는
핵심 질문이요. 근데 어떤 동사가 수요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동사가 수요동사가 아닌데 누구에게 라는 추가 질문이 떠올라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럼 걔는 그 누구에게는 추가 질문으로 돼가지고 답변을 전치사구가 해준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영어는 동사 해석하고 질문 떠오른다. 그 질문은 핵심 질문, 추가 질문이 있다. 자, 요거 지금 정리되셨죠? 요거 가지고 한번 오늘 영작하는데 제가 그랬죠. I'm a boy, you're a girl 보다는 그래도 막 조금은 길어진 영어 문장 영작하고 내뱉게 도와드리겠다고요. 그거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방금 배우신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동사를 해석하면은 연상 질문이 쫙 떠오른다. 핵심 질문이 있다. 추가 질문이 있다. 추가 질문도 단순 육하 원칙 추가 질문과 동사가 녹아져 있는 추가 질문이 있었다. 요거까지 지금 배우신 게 바로 전 영상입니다. 그거를 이용한 예문 가져봤는데요. I'm a boy, you are a girl처럼 주어 자리에 I, you 들어간 것보다 확 커졌죠. 이 확 커진 거에 대한 핵심이 누구 때문이에요? 동사의 성질. 뭔데? 동사를 해석하고 나면, 동사를 내뱉고 나면 연상 질문이 촥 떠올라가지고 그 연상 질문을 따박 말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말했을 때보다 가다 하면은 이런 거 떠오르는데 이거를 말했을 때보다 이것까지 말했을 때 또한 이것까지 말했을 때 이것까지 말했을 때 이것까지 말했을 때 문장이 쫙 커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어를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누구 때문이다? 동사의 성질 때문이다예요. 자, 그러면 되셨죠? 그게 지금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우리나라 말로 찰나적으로 떠오르죠?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시간 오래 걸려? 내가 하고 싶은 말 딱 했는데 은근히가 우리 보통 이렇게 머리에 떠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은근히가 앞에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거 오래 걸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는 얘부터 내뱉고 본다는 거예요. 은근히가 앞에 가는 것이잖아요. 가다라는 뭐가 들어갔어요? 동사가 들어갔죠. 그럼 그 동사가 들어가면 그냥 못 들어가요. 동사 끝에다가 ing라는 거 붙여준다는 것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럼 갑니다. 이거 딱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영어로 내뱉으려고 합니다. 떠듬이지만 자, 갑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동사가 들어가면 go가 아니고 going.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사족이 될까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going 했어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지금 딱 말씀하신과 동시에 저기 탐 있네요. 탐. 외국인 내 말 듣고 있네요. going 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연상질문 탁 떠오르는데 뭐 요것만 말해줘도 돼요. 일본에 가는 것, 어디에 가는 것, 일본에 가는 것은 우리의 연관행성이다. 네, 그것만 말씀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아니야, 나는 뭐 타고 가는지, 누구랑 가는지, 왜 가는지, 언제 가는지 그것까지 말해줬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말할 때 쭉쭉쭉 말할 때 문장이 더 딱딱딱딱 늘어나겠죠. 제가 그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거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going 했어요. 근데 아직 요것만 주어가 아니고 얘까지 싹 다 주어잖아요. 이 동사의 성질에서 파생된 똘마니들 추가 질문까지 싹 다 주어 자리에 지금 박혀있는 거 아닙니까? 처리해줘야죠.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극단적으로 늘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 다섯 놈이나 똘마니 질문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열하냐고요? 어떤 식으로 나열하냐면요. 첫 번째, 동사하고 밀접하게 논리적으로 가까운 놈 먼저 쓰는 게 일단 우선순위긴 합니다. 그럼 가보세요. 간대요. 그럼 바로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어디 가는데? 우리 한국말로 그러잖아. 나 갔어. 어디 가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에 해당하는 게 어디예요? 여기네요. 그리고 이런 거 지금 핵심 질문이 아니죠. 추가 질문이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준다고 했어요? 바로 전 영상에서 전치사구가요. 얘네들 싹 다 전치사구가 해줄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 한 가지 있는데 네, 그거는 약간 이제 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전치사구가 그럼 얘 먼저 쓴다고 했죠? 그래. 그러면 going 말합니다. going 어디에? 일본에 to Japan 그리고 나서가 문제예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이유예요. 그러면은 얘 했어. 어디를 했어. 그럼 나머지 네 놈은 뭐 어떻게 나열하라고? 어쩌라고? 이것까지 해야지 지금 주어 완성하는데 어쩌라고? 네. 이거 추가 질문들 여러 개 떠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동사가 추가 질문이 한 6개, 7개 떠오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어떤 동사 딱 내뱉고 나가지고 추가 질문이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동사하고
어쩔 수 없이 논리적으로 가까운 거 먼저 그죠? 쓰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지금 이거 going to Japan 말하는 거 나잖아요. 이 말하는 화자하고 심리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하는 화자하고 심리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쓰는 거라고요. 막 뒤죽박죽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회화할 때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언어라는 거 뭔가 이렇게 착착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체계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심리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쓴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갑니다. 요 네 후보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 말합니다. 뭐예요? 아니 우리 아들과 함께 아닙니까? 비행기가 더 가까우세요? 심리적으로? 아니시죠? 우리 아들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with my son 했어요. 그 다음요 매년 기본 전화로 비행기 타고요. 뭐예요? 얘는 아니고요. 확실히 얘 아니면 얘죠. 뭐예요? 기분 전환이죠. 이 기분은 내 기분이기도 하고 나의 아들의 기분이기도 한데요. 나랑 심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son for a change 이렇게요. 예, 나가주세요. 그 다음요 매년하고 비행기 타고 얘 싸움입니다. 아니 뭐 싸움이라고 뭐 거창하게 말했지만 뭐가 더 가까우세요? 아니 비행기죠. 이건 내가 타고 물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내가 타고 가기도 하는데요. 근데 매년 시간은요 눈에 보이기라도 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그래도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by plane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every year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뭐 이렇게 발화하신 거예요? 주어. 이제서야 주어 하신 거라고요. 주어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아니 그거 만들어준다고 지금 제가 이 영상들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주어 길게 말하고 싶지 않고 I'm a boy, you are a girl 그것만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아 잠깐만요. 아니, 죄송한데 이 영상 저기 이렇게 드리는 거는 영어 초고수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예비 중1, 중1 그리고 이제 영어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초고수 분들은 예 그냥 이렇게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한 가지 말씀드렸고 자 다시 돌아서 주어 완성하신 거라고요. 우리나라 말 이거를요 영어로 이렇게 해서 주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주어만 딱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써야 돼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맨 끝에 있다고 했죠? 이다네요. 비동사요. 비동사 뭐 이다. 시제가 뭐예요? 이다니까 이었다가 아니잖아요. 이다니까 비동사 현재요? 근데 그러면 am is 동사 ing 붙이고 시작하는 저 주어는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it 취급해요. she 취급할 수 없잖아요. 제가 사람이 아닌데 it 취급하니까 3인칭 단수 is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우리의 연간 행사이다. 아 우리의 연간 행사 명사네요. 명사가 연용법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가 무엇이다가 된 거 저번 시간 배우셨죠? is our 일자로 이렇게 못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Our annual 뭐 thing 뭐 매년 하는 것이다. 매년 행사다. 뭐 이 정도로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어 자리에 I, you, the cat, the boy 이런 것만 쓰실 거예요? 아니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하시고 조금 더 주어도 늘려보고 해서 길게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물론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그런 복잡한 거까지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뭐 통역대학원 나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배우시고 저는 딱 뭐라고요? 중학교 1, 2학년 정도 예비 중1 1, 2학년 정도에서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자는 거예요. 일상생활 영어요. 아시겠죠? 일상생활 영어인데 조금 길게 하는 거. 딱 그 수준이라는 거 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주어 탁 커지는 거, 주어 탁 커지게 해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릴 건데, 방법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주어를 확 크게 해주는 거 누구다? 동사와 그 동사에서 파생되는 똘마니 질문들. 똘마니 질문을 다 말해줘도 되고, 뭐 하나만 말해도 되고, 뭐 세 개만 말해줘도 그건 자유자재인데, 오늘은 좀 그래도 확 커진 거.
커질 수 있을 때까지 커진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확 한 겁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영경 가수님 막 노래 부르실 때 그 보셨어요 영상? 저기 막 그 실용 음악과 전공하시는 그 분들이 보시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밑에 댓글에 교수님 너무 진도가 빨라요. 막 이런 댓글이 너무 웃어가지고 배꼽을 잡고서 하하하 이랬는데 마치 아니 나는 아이버보이 유아락을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아니, 그런 느낌 드실지라도 원리를 아시잖아요. 뭐요? 은는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한다. 동사를 내뱉었어. 그냥 안 돼. ing 붙여야 돼. 그리고 나서 나도 연상 질문이 떠오르지만 상대방도 연상 질문이 떠올라요. 고인 듣자마자 저희 듣고 있는 탄도요. 어디 갔을까? 그 다음에 뭐 누구랑 갔을까?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다 떠오를 수도 있고 하나만 떠오를 수도 있고 뭐 세 개만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제가 차곡차곡 그리고 동사 쓰고 마무리까지 해주면은 쫙 늘어나죠. 이거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안 됩니다. 그거 말고요. 저도 안 돼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저도 안 돼요. 그냥 딱 일상생활 수준 영어 그거 해드렸습니다. 원리가 뭐라고요? 동사로 주어를 시작했어? 연상 질문 심리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순위인 거 동사하고 밀접한 논리적으로 밀접한 거 먼저 일단 쓰고 나머지들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떠듬떠듬 하더라도 그냥 하세요. 뭐 내가 답답합니까? 듣는 탐이 답답하겠죠. 자신감 갖고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외국인 친구도 사귀시고 뭐 영어 회화학원도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너무 이렇게 말도 빠르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막 중구난방 여러 번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리피트하고 이런 거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핵심은 두세 번 더 들으시면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동사의 성질 배우셨죠? 뭡니까? 동사를 해석하고 나면은 연상 질문이 떠오른다. 연상 질문은 핵심 질문하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 핵심 질문과 추가 질문을 따박따박 해결해 나가면 이 동사를 위시로 해가지고 동사가 이렇게 벌크업이 된다는 거 그거 핵심으로 배우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은 저번 영상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예문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문장을 어떠한 사람과 대화 속에서 하고 싶어요. 이런 문장 아주 그냥 짧은 순간에 이런 말 해야겠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어 은는이가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문장이 지금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길다 싶으면 뭐라고요?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은는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쓴다. 꼭 기억하세요.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은는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하는데 그 앞에는 원래 은는이가는 주어 자리니까 명사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는 것, 하다라는 동사, 동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뭐부터 뱉으셔야 돼요? 동사부터 뱉는데 그냥 뱉는 게 아니고 ing를 꼭 붙인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요소들은 뭔데요? 이 한다라는 동사 때문에 생겨난 파생한 연상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무엇을 축구를이라는 핵심 질문까지 이번에는 같이 온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는 그냥 추가 질문만 등장하는 예문이었는데 핵심 질문까지. 그럼 누구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핵심 질문을 먼저 말해줘야 돼요. 추가 질문이에요. 핵심이겠죠.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나의 아들과 매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축구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했습니다. 주어가 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은는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뭔지 아는 겁니다. 하는 것. 마침 맞게 동사가 나왔어. 그래야지 문장이 벌크업이 되거든요. 갑니다. 하는 것. 플레이인데 아니죠. 주어 자리에 넣으려면 플레잉 ing 붙이시라고요. 갑니다. 크타표를 지금 저쪽에 있는 타미하고 말하는 거예요. 플레이인데 ing 붙이고 질문 떠올리세요. 한대요. 무엇을 하는데? 건강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아니죠.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 먼저 해결해 주시고 soccer 했습니다. 예, 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랐던 나머지 추가 질문 뭐예요? 누구랑 언제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요 네 가지가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추가 질문은. 근데 딱 이 정도만 가져온 겁니다. 공간상. 그러면은 이 나머지 단순 육하 원칙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치사가 주는데 대부분 전치사가 주는데 어떤 식으로 나야 한다?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 물론 동사와 밀접한 논리적인 그 뜬끈함이 먼저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니다. 하는 것. 뭐라는 것? 축구를 하는 것. 그 다음요.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 뭔데요?
나의 아들과죠. With my son. With my son. 그 다음은요. 뭐가 가까우세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For, 뭐뭐를 위해가 for이에요. For our health. 그 다음은요. 매일하고 도서관 남았네요. 아이 뭐예요? 매일은 시간 개념이고 이건 장소 개념인데 시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니까요. 아예 암체도 눈에 보이는 게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하시는 게 조금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in the library, in the library, 그 다음 마지막 every day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이 문장에 우리나라 말에서 주어 부분 하신 거예요. 근데 영어로 바뀌었어요.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주어가 맨 먼저 오니까 그 주어 부분 큰 거 해결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영어 말하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쭉. 뭐예요? 동사 써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다예요. 그럼 무엇이다 하면은 떠올리시라도 동사 상기시켜드리는데 비동사죠. 무엇이다. 그러면은 이었다가 아니니까 현재 시제니까 am or is 중에서 뭐 떠올리셔야 돼요? I가 아니니까 am 아니죠.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복수 아니니까 or 아니죠. is만 남았네요. 네,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he, she, it 취급한다는 거예요. it 취급, it. 그래서 is 쓰시고 나의 기쁨, my pleasure 이런 식으로 영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어 쫙 이렇게 커졌습니다. 동사의 벌크업 때문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원래 뭐가 기초가 돼 있었었냐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위에 보세요. I play soccer with my son for our health in the library every day. 이걸 삼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탄탄하게 여러분이 정갈하게 구성하는 힘이 이미 기저에 깔려 있으셨어야 돼요.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네 하실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문장 유형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데 영어에서 문장의 형식이 5개나 있어요. 특별히 5번째 있거든요. 5형식 5번째.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예문을 들고 복습을 하면서 왜 언급을 드리냐? 문장의 5형식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거 다음이나 다다음 테이크에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거 지금 프리뷰 보고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더 다르게 영작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대로 냅두고 나의 아들과 매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축구하지 않는 거예요. 축구하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이 지금까지 여기 주어 자리잖아요. 여기까지 했던 거를요. 안 하는 게 나의 기쁨이다라고 내용을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하고 싶다, 안 하는 것, 않는 것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만드신 거 있죠. 여기다가 앞에다가 not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not을 쓰시면 나의 아들과 이거 쭉쭉쭉 있잖아요. 나의 아들과 매일 우리의 건강을 위해 도서관에서 축구하지 않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틀을 때 뭐하지 않는 것일 땐 여기다가 not을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중에 문장에서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인데 지금 이렇게 play soccer with my son for our health in the library every day 이 not을 붙이든 안 붙이든 이렇게만 하면은 이 동작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나. 그러니까 굳이 안 쓴 거죠. 근데 이 동작을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아내가 나의 아들과 매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축구하는 것은 그게 바로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낫은 지우겠습니다. 했으니까 이 동작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한 건데 나의 아내가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앞에다가 나의 아내 my wife죠. 쓰시고 apostrophe s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my wife is playing soccer with my son for our health in the library every day is my pleasu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으면은 내가 이 동작을 하는 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고 apostrophe s를 쓰신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계속 예문 이런 거 가져올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꾸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런 문장 주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간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요. 그 다음에 한번 툭툭툭 던져 보시는 거예요. ing 붙여서요. 다음 예문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외국인하고 대화하는데요.
맥락 속에서 그를 우리 품 안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데려오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면 이 말을 지금 떠올리셨다라는 얘기는 주어 안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 그 주어 안에 동사를 넣겠다라는 게 입이 빨리 눈치가 채지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동사 먼저 ing 붙여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상 질문, 핵심 질문, 추가 질문 따박따박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체득이 돼가지고. 자, 갑니다. 데려오는 것 bring back이에요. bring back, bring ing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데려온대요. 누구를요? 그를. 여기 데려오다가 그를이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분을 먼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him 데려오다가 back까지라고 있습니다. bring A back A를 데려오다라는 뜻이에요. 데려오다. 그 다음에 남는 거 뭐예요? 우리 품 안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다시요.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 쓰시에요.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 우리 품 안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다시요. 우리 품 안으로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가깝죠. 근데 저는 다시를 먼저 하고 싶어요. 다시를요. 왜? 이거가 더 심리적으로 가깝긴 한데 이 다시가 데려오다라는 이 동사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더 쫀쫀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bring him back again. 다시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는 거야?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개 남았네요. 우리 품 안으로 하고 가능한 한 빨리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더 가까우세요? 이거는 물리적인 게 조금 있고 이건 시간적인 개념 있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은 조금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 품으로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거 우리 품은 그래도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시간 개념보다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into our arms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요거는 그냥 한 단어처럼 외워주세요. as soon as possible요. as soon as possible. 여기까지 뭐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 문장 속에서 여기 은는이 앞에 주어 완성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I'm a boy, you are a girl보다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조금 더 뻗어나잖아요. 자, 그쵸? 그거는 이제 영어로 바꾸신 겁니다. 그럼 이제 영어 이렇게 발화하신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동사 쓰셔야죠.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 두셨던 우리나라 문장에서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다. 이걸 두 번째에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거 쓰셨고 두 번째 비동사. 이다는 뭐예요? am, are, is인데 주어가 I 아니죠. 그 다음에 you나 복수 아니죠. are 아니겠네요. 그러면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s 그 다음에 나의 목표다. my goal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발화하실 수 있을까요? 떠듬떠듬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답답한 거는 물어본 탐이에요. 그렇죠? 하나 변경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를 우리 품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데려오지 못하는 것, 않는 것. 쓴 재앙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않는 것이다 하면 맨 앞에다가 나 쓰시는 겁니다. 맨 앞에다가 나. 지금 긍정형 썼다가 부정형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알려드려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애초부터 그를 우리 품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데려오지 않는 것이 재앙이다라고 머릿속에 떠올리셨으면은 그때는 not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긍정적인 거 쓴 다음에 이걸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않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셨다면 not bringing 이렇게 시작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not bring him back again into our arms as soon as possible is a disaster. 이렇게까지 밸런스를 맞춰주셔야죠. 한 가지 더 변형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그냥 흰색으로 bring him possible 이렇게 하거나 not bringing possible 요거는요 이거를 지금 나 또는 우리 나 또는 내가 포함된 우리가 할 때는 굳이 표시를 안 하거든요 앞에다가.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 또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 그가 또는 그녀가 또는 그녀가 그를 우리 품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데려오지 못하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맨 앞에다가 his. 만약에 그녀였으면요 her처럼요 소유격으로 들어갑니다. 소유격으로 쓰시는 겁니다. 소유격으로. 그러면
그가 데려오지 않는 거야. 그를 다시 우리 품 안으로 가능하나 빨리. 그것은 재앙이야.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문장을 풀려나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저기 앞에 있는 빨간색 부분까지 이렇게 주어를 만드실 수 있으면 정말 따봉이죠. 여러분, bring him back again into our arms as soon as possible is my goal 입니다. 자, 해보셨어요? 네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란다.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께 한번 오늘 따뜻한 목소리로 한번 영어로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의 주어는 동사야. 그러니까 난 빨리 동사에다가 ing,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붙여가지고서 말할 거고, 핵심 질문 필요하면 핵심 질문 말하고, 추가 질문은 전치사구로 말할 거야. 다 말하고 나서 동사 쓰고 더 연결할 거야. 이게 지금 이미 기저에 깔려 계신 거예요. 이제 공식처럼 갑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네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것, 이 은는이가가 주어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인데, 주어가 길다 싶으면은 은는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근데 마침맞게 이렇게 주어가 커질 수 있는 거는 동사가 주어 자리에 올 때가 많다고 했는데, 있다 존재한다라는 비동사가 왔네요.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빨리 어떻게 떼시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아주 그냥 찰나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부터 빨리 나와야 돼요? being 이렇게 해요. 그럼 있는 것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핵심 질문 떠올라요? 누구를 무엇을 이어 존재하는 것, 누구를 무엇을 안 어울리는 동사인 거예요. 그럼 얘 동사 다음에는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추가 질문만요. 그러면 추가 질문의 답은 전치사구가 주고 심리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쓴다. 누구예요? 나와 누구와 함께 어디에 언제? 요거는 잠깐만 나중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가까워요? 존재한대요. 지금 이 시간적인 거, 요거 장소, 이거 나와 함께. 나와 함께죠? 이게 심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being with me 이렇게 쓰시고, 이거 with me 쓰는 것도 보세요. 존재한다. 누구랑 질문 던지는 거, 질문을 유도해주는 그 전치사를 먼저 쓰는 거, 누구와 함께 걔를 먼저 쓰시고, 그거의 답변, 나와 함께 그 나를 나중에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치사로 답변할 때의 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은 거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는 지금 물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개념이 뒤로 후순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here 먼저 쓰시고 right now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뭐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문장에서 주어 완성하신 거라고요. 영어로.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여기까지 쭉 발화해 오셨어요. 주어 끝났어요. 동사 쓰셔야죠. 이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뭐다? 이다. 뭐다? 축복이다. Such a big blessing. 누구에게 먼저 쓰셔야죠. 질문 유도해주는 전치사 먼저 쓴다고요. For.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에게 나. 답변은 나중에 쓴다고요. 전치사구는 늘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요렇게만 하면요. 요렇게만 하면은 요 동작을 누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안 썼지만 왜 안 썼다고요? 내가 발화하는 화자이니까 굳이 또 나를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의미는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랑? 나랑.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그게 나한테는 축복이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요게 요 앞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게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요. 네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준다고요? 소유격으로요. You are. 만약에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거면요. 소유격 his요. he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녀가 나와 함께 있는 거면요. she가 아니고 her이요. 만약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거는요. 여기에 지금 there이요. Their being with me here right now is such a big blessing for me.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분위기 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게 나에게 축복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앉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이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난 어떻게 쓴다고요? 여기 ing 바로 앞에다가 나 쓰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 보세요. 만약에 이 동작을 하는 대상이 주체가 다르면은 소유격으로 쓰는데 걔 먼저 쓰고 나 쓰고 그 다음에 ing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순서도 중요해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네, 이 달콤한 말 한번 영어로 떠듬떠듬일지라도 배우자분과 자녀분들에게 한번 속삭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1 영문법 지금 왜 배우고 계십니까? 영어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저랑 지금 동사 라인 쭉 다지고 계세요. 진행형을 중심 쭉 잘 다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죠? 이 자리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들어서 내 영어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 보자고 지금 따라와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훈련해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문 하나 준비했는데 내용이 조금 아버님들 들으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려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빠 매일 회사에서 늦게 집에 오는 게 엄마를 너무 짜증나게 만들어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머님들에게는 조금 죄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걸 좀 살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주어가 뭐예요? 이 문장을 이제 영어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주어가 먼저 주어를 찾으셔야죠. 네 아빠가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문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요소를 채우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가만 보시니까 네 아빠가 매일 회사에서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이것이 엄마를 짜증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주어가 길죠. 주어가 길면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문장이 들어갔거나예요. 다시요. 동사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문장이 들어갔거나 이거든요. 문장이 들어간 거는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거고 동사 들어간 거 배우셨잖아요. 동사를 위시로 해가지고 동사 다음에 떠오르는 연상 질문까지 따박따박 말씀을 해주시면 요 전체 뚱뚱한 놈이 주어 자리에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럼 보시니까 네 아빠가 매일 회사에서 늦게 집에 오는 게 이제 엄마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가고 ing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간다. 그러면 coming부터 하는 겁니다. come인데 e로 끝나잖아요. 그럼 e를 떼고 ing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come은 핵심 질문이 떠오르진 않죠. 누구를 무엇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동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추가 질문만 떠오르는 동사예요. 그럼 추가 질문에도 나열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뭐였습니까? 먼저는 이 동사하고 논리적으로 가까운 놈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쓰시되 시간적인 표현은 조금 후순위로 밀린다. 그리고 그 시간적인 거 빼놓고는 여기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약간 뒤죽박죽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는 것 무슨 질문 먼저 떠오르세요? 온대요. 어디를 가? 전 이거 먼저 떠오르는데 집에 오는 거예요. coming home. 이거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 3개 남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메일이라는 게 시간 표현이잖아요. 후순위로 밀리겠네요. 그럼 이 둘싸움인데 이 늦게도 약간 시간 표현인 것 같고 이 회사는 그리고 물리적인 거니까 얘를 먼저 써야 될 건데 얘를 먼저 쓰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회화에서는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얘를 먼저 쓰시던요. 저는 그냥 얘 먼저 쓸게요. 늦게요. 그래서 come home late, coming home late죠. 늦게 오는 것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회사에서 이제 물리적인 거 심리적으로 좀 가까워졌네요. From work. 그 다음에 매일, everyday.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렇게만 쓰시면 된 거예요? 주어 꼼꼼하게 다 전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매일매일 직장에서 늦게 집에 오는 게 이 발언을 하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어머니를 지금 디스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근데 문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매일매일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늦게 오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동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 ing 앞에다가 your dad 쓰시고 apostrophe s를 쓰신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주어 자리 동사 넣으신다는 거 느끼실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한국어 문장이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동사 들어갈 때 이 동사가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건지를 꼭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실 거지.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동작들을.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을 꼭 쓰시고 어퍼스피 S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주어 다 완성하셨어요. 주어 뚱뚱해졌어요. 그 다음 동사 쓰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 동사가 있어요? 짜증나게 한다. 뒤쪽에 있죠. 문장 뒤쪽에 있죠. 짜증나게 한다. 짜증나게 한다는 piece, 그 다음에 누구누구 of 요 표현 쓰시면 돼요. 그래서 A를 짜증나게 만든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얘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하고 수일치 맞추셔야죠. 시제하고 수일치 맞추셔야 되거든요. 시제가 뭐예요? 한단다, 짜증나게 한단다, 짜증나게 만든다라는 현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iece하고 es 붙이고 그 다음에 엄마를 여기서 엄마는 자기 자신이니까 me of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Your dad's coming home late from work every day pisses me off 이렇게요. 자, 여기 주어 뚱뚱해지는 거 조금 가보세요. 자, 계속 비슷한 거 이따금씩 한번 문장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한 문장 오늘 준비했는데요. 동사 벌크업을 통해서 동사 벌크업은 무죄다. 이 동사 벌크업을 통해서 우리 문장 지금 살찌우고 있었잖아요. 어느 자리 살찌운 거 지금 공부하고 계셨어요? 주어 자리죠? 근데 이 동사 벌크업이 주어 자리뿐만 아니고 다른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5자리 중에 다양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두 번째 자리 목적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자리 들어간 거 예문 준비해봤습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주어는 주어가 동사한다, 무엇을 요 자리요. 이 자리를 목적어 자리라고 하는데 이 자리도 동사 벌크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문장 쭉 보시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 리더에 대해 나쁜 말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입니다. 주어 1번, 동사 우리나라 말에서 맨 끝에 있으니까 2번, 그 다음에 을을 무엇을 해가지고 을을인데 을을이 기네요. 여기에 지금 동사 벌크업 들어갔다고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갑니다. 1번 우리는 담백하게 한 단어짜리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참다가 stand인데 참을 수 없다니까 can't stand입니다. can't stand. can't stand. 그 다음에 질문 던지세요. 참을 수 없대. 우리 참을 수 없다. 무엇을 참을 수 없다? 핵심 질문이 필요한 동사네요. 그게 뭔데요? 기네.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주어 자리가 길다 싶으면 은근히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연상 질문으로 나머지 요소를 해결해라. 그럼 같은 원리입니다. 을를 자리가 길다 싶으면 을을 바로 앞에 있는 거 먼저 말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연상 질문으로 해결한다. 였지 않습니까? 자, 똑같아요. 그들이 우리 리더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럼 뭐 써야 돼요? 나쁜 말하는 거. 말하다 saying 쓰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얘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말 안 써주잖아요. 이 말 안 써주면은 우리가 우리 리더에 대해서 나쁜 말 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들이 우리 리더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이 나쁜 말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줄 때는 소유격으로 쓴다. 그래서 먼저 얘를 써야 돼요. They're saying ING 붙인다고 했잖아요. saying하고 질문은 돼요. 그들이 말하는 거. 무엇을 말하는 거야? 나쁜 말, 나쁜 것들 해가지고 나쁜 건 뭐예요? 이게 아니죠. 아니고 자 순화해서 bad things 해결했습니다. 나쁜 말 하는 거 했고 그들이 했어요. 우리 리더에 대해 이런 게 뭐야? 전치사구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해? About our leader 요렇게 해요. 여기 끝에다가 anymore 하면 더 이상 이게 조금 더 강조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anymore로 될 수 있거든요. 자, 되셨죠? 동사 벌크업을 통해서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를 뚱뚱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We can't stand their saying 모자 빠졌다. 다시 한번 볼게요. We can't stand their saying bad things about our leader anymore. 모양 빠진 거 잊어주세요. 다음으로 약속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작에 조금 더 용이함을 위해서 그리고 연상질문 던질 때 순서 헷갈리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 소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의 요 의 표현이 있을 때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될지를 좀 약속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죠. 쉬운 예문 먼저 보실게요. 예시 먼저. 나의 미래를 위해 할 때 일단 먼저는 무슨 질문 떠올리셔야 돼요? 요거 먼저 떠올리시는 게 아니고 뭐를 위해 이거 먼저 떠올리시는 겁니다. 뭐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요거 의미 한 덩어리 느껴지시죠?
얘도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한 덩이잖아요. 이거 띄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왜 한다고요? 띄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뭐의 그러니까 여기 미래를 위해는 안 하고 먼저 안 하고 뭐의 한국의 뭐의 나의 이런 식으로 먼저 연상 질문을 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소유의 의가 보이시면 의 뒤에 나오는 거랑 의미적으로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죠? 한 덩어리니까 띄어쓰기 있어도 얘 먼저 던지고 나 나중에 뭐뭐를 위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먼저 이런 게 소유의 의가 머릿속에 있으시고 어떻게 영작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으셔야겠죠. 그죠? 쉬운 예시를 보시면 뭐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이거는 영작 바로 하세요. 뭐를 위해? 먼저 질문을 유도해주는 전치사 먼저 쓴다고 했잖아요. 뭐를 위해? for 그다음 나의 미래 할 때 my future 바로 되시죠? 인칭대명사표에 나와 있는 소유격,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 찰싹 붙어가지고 누구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 우리의 미래는 for our future, for his future 이렇게 인칭대명사표가 뭔지는 나중에 짧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탐의 미래를 위해 이랬어요. 인칭대명사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인칭대명사에 어디에 탐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탐의 미래를 위해 이랬어요. 그럼 이것도 바로 돼요. 어떻게 하냐면 for Tom's future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칭대명사표에 있는 소유의 의미나 아니면 사람 있죠. 사람 인칭 사람 한 다음에 사람 명사 다음에 소유의 의미 나오면은 일반 명사 중에서 사람이잖아요. 일반 명사 중에서도 사람. 그럴 때는 apostrophe s 쓰시고 future 한국어 어순대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탐의 미래 나의 미래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은 일반 명사여도 사람 명사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어 어순대로 그러니까 어퍼스럽게 S 정도만 요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표시해주고서는 한국어 어순대로 쓰시면 되는데 같은 일반 명사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위치 똑같죠? 위치 똑같아요. 기억하셨죠? 위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얘는 영작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것처럼 한국어 어순처럼 한국의 미래 그래서 먼저 누구를 위해? 뭐를 위해? 한국의 미래를 위해.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걸까요? For Korea 어퍼스트로피 S 쓰라고 했지. 왜 인칭대명사표에 없는 일반 명사는 어퍼스트로피 S 쓰고 하라고 해서 For Korea's future 이렇게 써야겠네. 이렇게 이것도 완전히 틀렸다고는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 못해요. 특히 이제 회화상에서는 이게 나의 의도, 의미만 전달하면 된다라는 그런 너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For Korea's future 이것도 틀렸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한국어 순대로 한국의 미래 이렇게요. 물론 저기 연상 질문을 떠올리는 전치사 먼저 쓰는 거는 동일하지만요.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한국어 어순대로 하는 것도 이것도 저는 한 3모 정도 회화상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것이 허용되고 의미가 전달되면 오케이라는 너른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일반 명사긴 하죠. 근데 아까 탐과는 다르게 똑같이 일반 명사긴 하지만 탐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거 한국은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거. 아니 굳이 뭐 사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인이잖아요. 비인. 이럴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이게 맞으세요. 먼저 for를 쓰시고 누구를 위해? 앞에 있는 거 먼저 씁니다. 뭐를 위해? 미래를 위해. For the future. 그 다음에 여기 소유의 의미 of로 나타내 주시고 한국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칭대명사표에 있는 소유격은 그냥 한국어 어순대로 for my future, for our future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명사 중에서도 사람 명사일 때도 같이 인칭대명사처럼 for Tom's future, for Kelly's futu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시죠? 근데 같은 일반 명사인데도 사람 명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 명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유의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비라는 명사 봤을 때 어쨌든 같은 저기 패턴이잖아요. 소유의 의미 나타내는 우리 한국어 어순에서는 같은 패턴이잖아요. 근데 사람 명사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신다? 이 예문에서는 뭐를 위해? 먼저 얘를 먼저 쓰시고 the future 그 다음에 뭐의? of 그 다음에 한국의 Korea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방금 배우신 소유의 뭐뭐의 요거 관련된 예문 하나 하고 가실까요? 자 보세요. 나는 그 집의 지붕 위에서 그 집의 지붕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자 먼저 주어 나는 짧은 주어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실 게 동사 부분 보니까 뭐뭐 하고 있었다 춤을 추고 있었다 과거 진행이네요. 비동사 플러스 ing 쓰셔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부분이요. 이제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먼저 써야지? 띄어쓰기 얘 보니까 뭐뭐의
이거 먼저예요? 아니죠. 지금 배우셨잖아요. 그 집의 지붕, 요 띄어쓰기 있지만 한 단어인 거. 근데 지금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이렇게 띄어쓰기 있으면은 각각 여기 명사를 제외하고 이 뒷부분, 명사를 제외하고 이 뒷부분이 각각의 전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전치사가. 그러니까 뭐 띄어쓰기 있으니까 뭐 순서 크게 뭐 핵심 질문이 아닌 이상 이게 추가 질문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먼저 쓰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헷갈리실까봐 순서 헷갈리실까봐 방금 전 영상 저기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띄어쓰기 있지만 어떤 걸 느끼셔야 돼요? 아, 소유가 들어갔구나. 소유가 들어갔으니까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고 띄어쓰기 써졌지만 하나구나. 하나의 의미구나. 여기까지 일단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잡으실까? 그거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나는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뭐뭐 하고 있었다. 과거네요. I니까 was. 그 다음에 춤추고 있었다. dance. 이인데 이 떼고 ing. 그 다음에요. 뭐뭐의가 아니고 이거 한 덩어리니까 머리에서 on. 그 다음에 그 집 인칭 대명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위에서 얘 먼저 쓰신다는 거예요. on the roof. 그 다음에 뭐뭐의 of the house.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시고요? on the house's roof.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것도 저는 한 30점.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한 30점. 이 정도 회화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작 가능하시겠어요? 이 위에 있는 게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On the roof of the house. 이렇게요. 괜찮으실까요? 자, 누가 들어간 목적어 퉁퉁이에요? 동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동사 들어갈 때 주의하실 게 뭐예요? 그 동사를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지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먼저 발화하시는지 좀 달라졌잖아요. 그거 머릿속에 있으실 거니까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문장 영작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시죠. 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거 먼저 할게요. 자, 우리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입니다. 우리는 1번 쓰시겠고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여긴다 2번 쓰시고 누구를 되죠? 핵심 질문이네요. 3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짧은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확 커진 거예요. 목적어 자리를 확 큰 게 만든 겁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are proud of. 누구를? 그를. him. 엄밀히 말하면 이 힘은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무엇을이라고 떠올랐으니까 핵심 질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해보세요. 우리는 1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너무 길어가지고 끝에 여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안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쓴 거지. 안 쓴 게 아니고 못 썼어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다음에 을을 보세요. 을. 이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애가 누구라고요? 동사 벌크업. 동사 벌크업은 무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사 들어갈 때 ing 써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뭐 확인하시라고요? 내 머릿속에 이 동작을 내가 할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거야? 그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별표 친 겁니다. 그가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ing 동사 서있다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로 추가 질문 전치사구로 답해 주시면 되죠. 근데 오늘 배우셨던 그 동사가 녹아져 있는 그 추가 질문은 다행히 제가 안 넣었습니다. 다음 예문에는 차근차근 준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주어 우리는 we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뭐라고요? are proud of까지 쓰시는 거예요. we are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proud 춤춤이 쓰겠습니다. of 자, 요거 1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길어서 못 썼다고 했던 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 2번 쓰셨어요. 이제 3번을 보자니까 3번이 이렇게 뚱뚱해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그거를 하나하나 저기 따라가 보는 겁니다. 따라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연장하셔야 되는지를. 그러면 동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먼저 해야 돼요? 소유격 his 시작하시는 겁니다. his로. 그 다음에 동사 서 있음을 standing이겠죠. standing.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셨어요? 요거 하셨어요. 지금 몇 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덩이 남았네요. 6덩이 났어요.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 하시기 전에 이 동작하고 조금 더 이 동작을 아름답게 먼저 꾸며줄 수 있는, 조금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꾸며줄 수 있는 그 논리적으로 밀접한 놈을 쓰다고 했잖아요. 누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보다는 이거 학생의 시간적인 표현이니까 뒤쪽으로 가죠. 이 확고히하고 우리 곁에가 조금 더 이 스탠딩하고 밀접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게 가까우세요? 이
동사하고 저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긴 한데 저는 이 확고히 서 있다. 그 다음에 어디 곁에? 우리 곁에.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 연상 질문의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확고히 standing firm 그럼 이해했어요. 그 다음부터 가까운 대로 우리 곁에 by us 그래서 stand by us 그 다음에 요거요. 요 둘 싸움이겠네요. 항상 이제 맨 뒤로 갈 거니까 우리의 리더로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리더로서 아니 이거 먼저 쓰셔도 되고요. 이거 먼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전달하는데 내 의미를 전달할 때 크게 하자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거 먼저 쓸게요. 이거 먼저 쓰셔도 상관없다면서요? 저는 이거 먼저 쓸게요. 이게 저는 심리적으로 더 가깝다고 느껴지거든요. 뭐로서 질문 던져주는 거 이거 전치사 먼저 쓰시다 그죠? 뭐로서 그게 as입니다. As our leader. 그 다음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죠? 그럼 질문 뭐 먼저 돼요? 뭐를 위해? 이거죠. For. 그 다음에 답변. 뭐를 위해? 미래를 위해. For the future. 그 다음에요. 누구의 미래인데요? 이게 같이 쓰는 거잖아요. 의미가 한 덩어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데 우리라고 안 하고 뭐 보통 my를 보통 많이 쓰니까 아니 our를 쓸게요. 그냥 our. of. 뭐뭐의가 of거든요. of our nation, Korea. 그 다음에 아직. 그 다음에 항상 all the time. 이렇게요. 목적어 그냥 확 커졌죠. 그러니까 이거 we are proud of them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훌륭한데 조금 더 뚱뚱한 목적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확히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씁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동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쓰고? ing 쓰고요. 자, 이 문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도 이거는 너무 길어서 보고서 써야 돼요. 너무 길어서 보고서 발음을 해야겠네요. We are so proud of. 우리 너무나 자랑스럽게 합니다. 뭘요? 그가 서 있음을요. He's standing. 확고하게요. Firm. 누구 곁에요? 우리 곁에요. 뭐로써요? 우리의 리더로써요. 뭐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요. 누구의 미래를 위해서요?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언제요? 항상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진짜 너무 멋지죠. 외국 한번 안 갔다 오시고 이 정도 말씀하실 수 있다? 물론 유창성은 보장 못합니다. 저도 실은 안 돼요. 유창성. 저도 따박따박 그냥 주어 동사 빨리 말한 다음에 동사 목적어 커질 때 동사가 들어간 목적어로 뻥뻥 빵빵하게 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면은 소유격으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I 써가지고 따박따박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뭐 이걸 그냥 한 번에 말을 쫙 하실래요? 저도 솔직히 안 됩니다. 솔직히 고백드릴게요. 근데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외워서 먼저 영상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